안녕하세요. BXT 솔루션의 이태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조직 변경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어떤 조직 변경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CIO들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법인 분리 형태로 조직 변경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근 ENY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2,900여 명 정도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떤 재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변화에 대한 가속화를 한다거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56%에 달하는 절반 이상의 임원진들은 인수 매각과 같은 그런 어떤 기업 조직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그 돌파에 대한 어떤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급변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이 CIO들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법인 분리라고 하는 케이스를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오늘은 인수합병의 케이스, 즉 해당 회사가 인수사에게 우리 회사를 매각하는, 그래서 법인을 매각하는 어떤 경우와 법인 내에 있는 특정 사업부를 매각을 해서 인수사의 새로운 어떤 SAP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이관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것이 외부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내부적인 변화로는 동일 법인 내에 있는 특정 사업부가 신규 법인화되는 어떤 사업부가 법인 분리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인이 복수 개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인수합병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수합병은 결국에 매각사와 인수사라고 하는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수사의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있을 거고, 매각사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인수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긴급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내가 인수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가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어떤 형태의 구축 방식을 취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이관하는 방식, 두 번째는 새롭게 그것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이관 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비교표로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인수 이후에 해당 비즈니스가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거래 데이터라든가 이런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관해 오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필요성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들이 존재해야만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의사결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더불어 그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조직 변경, 인수합병이라는 것을 검토하는 기간은 상당 부분 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지만, IT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비하는 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쇼텀하게 다가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스턴시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이관 방식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새로운 인스턴스의 SAP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긴급 대응이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4에서 5개월 정도의 구축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히스토리 데이터를 이관할 수 없다고 하는 제약성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는 기준 정보와 신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시장 데이터만이 반영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수사 관점에서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발생됐을 때 어떠한 구축 방식을 결정할 거냐, 그리고 그 구축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은 긴급 대응과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한 점에서 우리는 시스템 이관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앞서 인수사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매각사의 관점에서는 자, 과거의 히스토리 데이터가 인수사로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매각되는 법인의 어떤 데이터는 이관될 수 있겠지만 매각되지 않는 법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그들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법인 매각의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그림으로 도식화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as is라고 표현되는 것이 현재의 매각사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각사의 시스템을 인수사의 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 카피를 하고 해당 법인 중에 이관 대상, 매각 대상 법인이 아닌, 즉 미대상 법인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클린징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소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소거가 되었는지 매각사의 IT 또는 현업에 대한 어떤 보안 검증을 통해서 보안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앞서 말씀드린 법인 매각과 유사합니다만 법인 내에 특정 사업부만 매각된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난이도가 좀 높겠죠. 두 차례에 걸친 2차 클린징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시작은 동일합니다. 미대상 법인의 데이터를 제외하고요. 그것이 1차적인 클린징 작업이 될 것이고, 대상 법인 중에서도 이관이 아닌 미대상 사업부에 대한 데이터도 클린징 솔루션을 통해서 소거한 후 그 형태의 보안 검증을 거쳐서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개념적인 부분으로 인수합병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저희 회사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데이터 클린징 솔루션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을 드리는 이 예시가 되는 이 회사는 총 5개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SAP 서버에 한국, 아시아, 유럽, 중미, 남미 이렇게 5개의 어떤 권역별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한국의 특정 법인과 유럽의 특정 법인이 이관이 되고, 그리고 또 한국 내에 해당 법인의 특정 사업부, 특정 공장만 이관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부 이관과 법인 이관이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형태였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클라이언트는 전체적으로 다 소거하고 이관 대상의 클라이언트에서 클린징 대상의 회사 코드들을 분리해서 1차 클린징을 하고요. 그리고 F법인 같은 경우에는 1, 2, 3 공장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플랜트 레벨로 소거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클린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는 모든 데이터가 조직 코드 레벨로 관리가 되죠. 그래서 조직 코드 관점으로 클린징할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조직 코드 기준으로 기준 정보를 어떻게 클린징할 것이냐, 그리고 트랜지션 데이터, 앞서 제가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관 대상이 아닌 트랜지션 데이터와 개발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어떤 CBO 데이터를 클린징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준을 선정하게 되고요. 기준 정보와 트랜지션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SAP의 기준 정보는 제너럴 데이터라고 해서 조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정보 영역과 조직 정보를
물고 있는 그런 데이터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 대상이 아닌, 즉 클린징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다 클린징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관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것만을 놔두고 나머지 데이터를 이제 소거하는 형태가 될 것이죠. 단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기준 정보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트랜지션 데이터들은 경우에 따라서 공통 조직으로 발생되는 점표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헤더는 동일한 점표 번호를 담고 있지만 아이템 레벨에서 특정 아이템은 이관 대상이 아닌 조직으로 발생이 되고 특정 데이터는 이관 대상 조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겠죠. 이럴 때는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의 어떤 재고 시산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표에서는 실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데이터 클린징 솔루션이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는지를 예시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 정보라고 하는 영역은 각 업무 영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 테이블들이 있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테이블별로, 각 데이터별로 그 기준 정보의 관리 기준의 어떤 그 조직 코드를 구분하고 이관 대상이 아닌 데이터들을 전부 다 소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삭제 비율로 예시든 것처럼 각 영역별 7, 80% 이상의 데이터들을 소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트랜지션 데이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업무 영역별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담겨지는 테이블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이 역시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소거할 거냐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클린징 기준의 어떤 조직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 구분해내고요. 그 구분된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오른쪽처럼 이러한 삭제 비율로 데이터를 클린징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클린징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합병에 어떤 대응을 할 때에 긴급 대응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작업들이 우리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서 온타임에 진행될 수 있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실제 진행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12월 31일 야간에 모든 SAP에 대한 업무 처리를 블락킹하고요.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풀 백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풀 백업 받은 데이터를 실제 앞서 제가 카피라고 하는 형태로 그 스텝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피한 이후에 이 클린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설정 사항들 그리고 그 설정이 완료된과 동시에 실제적인 클리닝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 법인과 유럽 법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픈을 하고자 했을 때 유럽 법인이 정체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법인을 먼저 클린징해서 단 하루 만에 그 유럽 법인을 클린징을 완료하고 SAP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었고요. 한국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2차 클린징이라고 하는 형태처럼 회사 코드 레벨이 아니라 플랜트 레벨의 데이터들도 마저 삭제하고 그 다음 날 1월 3일에 SAP 시스템을 오픈한 형태로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31시간 내에 클린징을 완료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클린징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관하게 되면 신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우리가 컷오버라고 하는 또는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일 내에 다운타임이면 이 클린징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은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론과 어떤 형태의 일정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수합병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한 4-5차례 이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고객사의 CIO는 항상 저희에게 우리의 현재 프로젝트는 컨시던시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을 검토하는 기간은 길지만 드라마틱하게 인수합병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신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은 항상 3달에서 2달 안짝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항상 발현이 되죠. 그래서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회사의 경우에는 2.5개월에 걸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5개월에 걸친 데이터 클린징과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검증,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증을 다 완료하고 오픈 이후에 결산이라고 하는 1차 지원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희가 경험한 또는 저희가 권고드리는 이런 데이터 클린징 솔루션에 대한 활용을 검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조직 변경의 케이스의 두 번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현재 우리 시스템을 매각해서 인수사의 시스템으로 이관한 형태의 조직 변경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SAP 시스템 내에서의 특정 사업부가 법인으로 분리되거나 기존의 법인이 복수의 법인으로 분리가 되거나 하는 케이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이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에 표현된 그림처럼 경영단위, 관리회계 영역, 콜센터 등등의 모든 기준 조직 구조에 대해서 투비의 조직 구조를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구조에 의한 데이터에 대한 변경, 검증,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그동안 사용하던 어떤 프로세스들이 오류 없이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영역별의 엔드투엔드의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조직 코드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정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관되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고객사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수행사가 리딩하면서 고객사가 이 해당 법인 분리용의 어떤 시산 데이터 또는 재무 데이터 또는 재고 데이터를 확정하는 그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R&R을 잘 정의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번 7월 달에 실제로 오픈을 시킨 법인 분리 프로젝트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끝내길 희망하는 것이고요. 또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상황에 그 해당 일정에 완연히 포함된 그런 일정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고객하고의 접점 관점의 프로젝트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형태의 프로젝트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실제 전체적인 한 6주에서 8주 정도의 구축 기간이라고 가정하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유선 통화나 어떤 메일상으로 주고받고 중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킥업 보고라든가 킥업 보고를 하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끝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여러 가지의 엔드투엔드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인터페이스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시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 형식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데이터 오픈 이후의 데이터를 확장하고 이제 결산 지원 형태의 마지막 시점에 이 세 차례만 해당 컨설턴트가 고객사에 온사이트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비대면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현재 화두도 언택트이고 고객도 파트너사가 당사에 와서
상주에서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에 대한 또 부담감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설명드렸던 그 인수합병, 법인분리라고 하는 조직 변경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저희 BXT는 다양한 사례와 그런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K석의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이런 SAP를 사용하고 계실 때 조직 변경의 비즈니스 케이스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 BXT를 찾아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의 핵심이 되는 긴급 대응, 그다음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매각사가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핵심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는 SAP 아바브로 개발한 데이터 클린징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형태의 프로젝트이든 법인 분리 프로젝트이든 우리가 현재처럼 코로나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형태의 좀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 전략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의 SAP의 연속적인 사용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사례가 발생이 되시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저희 영업대표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